고양이 끼운 거 되게 잘 어울리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무지갯빛 RGB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제품. 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요 모이테크에서 나온 글리터 65 R2 V5 이 커스텀 키보드를 한번 빌드해 보겠습니다. 간만에 커스텀 키보드 리뷰네요. 여러분들께 키보드 빌드 짬밥을 보여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열어볼게요. 부직포 가방 구성품들 다 빼가지고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가방을 서비스로 줄 줄이야. 가방이 들어있을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해가지고. 이건 뭘까요? 나무젓가락인가? 쫙. 이거는 외부 플레이트 같네요. 분홍빛으로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모이테크 이 스티커를 자 이렇게 뜯으면요. 지금 보면은 내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약간 특이하네요. 게다가 지금 조금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보강판에 플렉스 컷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거를 떠나가지고 핫스왑과 솔더링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기판입니다. 여기가 USB 꽂는 곳일 텐데 일단은 이건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구성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는 피팅스라고 적혀 있고요. 이거 편지지. 여기 또 스티커 또 있습니다. 이거 쓱 커팅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부 구성품이 들어있네요. 키보드 핫스왑 그 소켓이네요. 자, 뜯어주고요. 구성품들을 쏟아줍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자가 들어있어요. 자가 맞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랑 비교해볼 때 뭔가 안 맞는데요, 아다리가. 글리터 커스텀 키보드. 요거는 기판 하부에 끼워주는 하부 후분재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스티커의 진심이었네요. 스티커 또 들어있습니다. 스위치, 키보드, 아까 전에 있던 것들 다 들어있네요. 스테빌라이저까지. 완전히 그냥 커스텀 키보드 브랜드네요. 이거 투명색 연장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또로롱. 금색 나사가 4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들어가는 실리콘 흡음재로 보이네요. 이렇게 어느 정도 광택이 있는 실리콘으로 보입니다. 실리콘 고무. 말랑말랑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구성품은 키보드 하우징입니다. 스티커 잘 안 떼져요. 이거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하우징을 꺼내줍니다. 뭔가 두툼합니다. 키보드가 이게 옆면이에요. 이런 느낌이고요. 뭔가 특이한데요, 좀. 이쪽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 아래는 왜 뚫려 있지? 빌드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거 지금 뭔가 일체형이거든요. 키보드 짬밥 인생 이거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모이테크 로고가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져 있고요. 범폰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두께는 굉장히 스키니합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만졌을 때 기존 범폰 느낌이랑 다르게 뭔가 좀 쫀쫀한 느낌이에요. 쫀쫀한 느낌. 만질 때 느낌 되게 좋고요. 이렇게 내면에 다 붙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빌드를 하는 건지 저도 약간은 감이 안 잡히는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랑 기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요 테이프는 떼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떼어주도록 할게요. 천천히 떼어주고요. 자, 이렇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지금 빌드하는 이 옵션이 울트라 옵션입니다. 프로 옵션은 이렇게 지금 이런 허브 기능도 따로 없고 이 기판도 이렇게 플렉스 컷이 없고요. 지금 이렇게 낭창낭창하죠. 이러면서 키감이 통통 튀는 키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프로 기판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울트라 옵션에서만 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핫스왑, 그러니까 스위치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위에 있고 여기 아래에는 솔더링, 그러니까 납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프로 옵션에서는 납땜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집어 보면은 도터보드 선은 여기서 연결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가 스페이스바가 되니까 이게 정방향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텐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제가 기보강 폼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보강판이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빌드를 하는 거죠. 요거는 뭐 PC 재질로 보입니다. 요거를 딱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놔주고요. 여기 모양에 맞게 기판에 먼저 올려볼까요? 기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 모양에 맞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핫스왑 소켓 모양에 맞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찹찹찹 하고 놔주면 되고요. 약간 오와이어를 맞춰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건데 아까 전에 땄던 요거 이 투명 케이블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껴줘야 되는구나. 먼저 요거를 이렇게 살짝 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껴준 다음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먼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석식이어도 좋았을 텐데 이렇게 끼우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다시 넣어줘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 기판과 하판에는요 이렇게 가스켓 스티커가 미리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붙여져 있고 요 PC 하판 내부 하판에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얘를 끼워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살짝 눌리기는 하는데 원래 폼은 눌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했으면은 이제는 이거를 잘 잡아서 뒤집어서 이렇게 싹 올려주세요.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좀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부 흡음재 정리가 끝났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아랫부분 보면은 LED가 엄청 반짝반짝할 것 같이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빛이 들어오겠죠. 오, 네, 이렇게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롱하게 빛이 들어옵니다. 예쁘네요. 작동은 잘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를 끼워주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요게 보강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스위치를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거를 이렇게 스위치를 끼우면은 요 하우징에 집어 넣을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짬밥으로 밀어봤을 때 부루마무 위험을 바로 감지해버렸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요거를 이 하우징에 우겨 넣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혀요. 여기 있는 나사 두 개를 일단은 풀어 봐야겠습니다. 나사는 여기 육각 렌치 나사예요. 그래가지고 맞는 걸로 이렇게 끼운 다음에 풀어주면 됩니다. 나사 한번 두껍네요.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나사는 나사 트레이에 잘 보관을 해주고요. 자, 여기 이제 위쪽을 살짝 밀어가지고 분해해 볼게요. 오, 요게 딱 요거에 맞게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잘 맞춰서 끼운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오, 이렇게 얘는 중간에 뺄까 들어가려나요? 걸린다. 얘는 나중에 넣어도 되는 거니까요. 일단 빼주고 얘를 이렇게 먼저 삽입을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위에다가 얹혀서 빌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스테빌라이저 껴야지. 깜빡하고 있었네. 지금 보니까 스테빌라이저를 넣고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빌드는 약간 살짝 헤매주는 게 좀 커스텀 빌드 보는 맛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잘 보면요. 지금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랑 이쪽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랑 같아요. 지금 여기 길은 왜 나 있는 거지? 알 순 없지만요. 길이 나져 있는 이유도 아직 모르겠고요. 여기에 나사가 4개 있었잖아요. 이게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스테빌라이저 빌드를 마친 다음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빌라이저는 애플의 CMMK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할 거고요. 자, 이렇게 따주고 스테빌라이저 필요한 거는 하나 둘 셋 짧은 거 3개랑 긴 거 하나입니다. 참고로 울트라 옵션이나 프로 옵션 전부 다 기판이 1.2mm이기 때문에요. 1.2mm 전용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은 요 보조 장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걸 떼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앞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걸쇠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쇠 부분, 그러니까 이쪽이 엄지손가락 부분 거기가 이렇게 떠요. 뜨는 이유는 이게 1.6짜리 그 스테빌라이저고 요 기판은 1.2mm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뒤집어 가지고 여기 결합을 해주실 때 아까 전에 이 부품 있잖아요. 이 부품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걸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를 금색 여기다 나사를 조여 주시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스테빌라이저 튜닝을 해줄 겁니다. 먼저 튜닝을 해주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철심을 살짝만 비틀어 가지고 다 빼줍니다. 철심을 빼면은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하우징과
이렇게 스템이 분리가 됩니다. 튜닝을 위해서 전부 다 분해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패럴 블럭 위에다가 철심을 올려놓고 수평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테스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수평이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철심이 살짝 떠 있다면은 여기를 치면은 톡톡톡톡 하고 움직일 거예요. 이쪽이 살짝 떴으니까 얘를 이렇게 잡아서 살짝 비틀어 줍니다. 다시 올려놓고 테스트. 요 철심을 잡는 거는 생각보다 좀 섬세한 작업이라 가지고 초심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철심 수평을 잡았으면은 이 방향에 맞춰서 조립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수평 작업을 끝 마쳤고요. 자, 다음은 윤활 작업을 해줍니다. 먼저 이 스테빌 하우징에는 트리보시스 3204를 사용합니다. 이걸 따서 붓에다가 이렇게 윤활제를 묻혀서 뚜껑에다가 이렇게 펴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에다가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내면에 골고루요. 아까 전에 철심과 같이 있었던 이 스템을 끼워줍니다. 스템은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있고 뒤집으면 이렇게가 있는데 지금 구멍이 2개 뚫려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 아래쪽에 철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구멍 2개짜리가 이렇게 철심 끼우는 부분 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철심 윤활에는 이 퍼마텍스를 사용합니다. 퍼마텍스 윤활제는 굉장히 꾸덕꾸덕한 윤활제예요. 아까 전에 표시한 이 방향이잖아요. 여기가 위로 가게 이 퍼마텍스 윤활제에 이렇게 푹 넣었다가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적당량이 묻잖아요. 요거를 붓으로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펴 발라주세요. 적당히, 너무 많으면은 스테빌라이저 느낌이 되게 먹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해주는데 그냥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이는 정도, 적당히 그냥 살짝 코팅되는 정도, 이 정도 한번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철심을 이제 끼워주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스템의 아래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뚝 하고 눌러주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반대쪽 잘 보시고 똑같은 방향으로 쑥 넣어서 툭 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상하 운동이 돼요. 이게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튜닝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구멍이,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어요. 큰 구멍에다가 이 걸쇠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어주고, 요거는 스테빌라이저 세트에 같이 들어있던 볼트랑 와샤예요. 꼭 이렇게 와샤를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요 기판을 뒤집은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나사를 조여주면 되는데 1.2mm짜리 두께의 기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보조 장치를 사용해 줍니다. 자, 이렇게 걸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나사를 이렇게 놓고 뒤로 돌려서 딱 맞춘 다음에 정방향으로 돌려서 조여줍니다. 볼트는 한번 거꾸로 돌려가지고 탭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숙련되지 않았으면은 이 자동 드라이버보다는 그냥 수동 드라이버로 하시는 게 좋아요. 부품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부품을 사용하면은 1.2mm 기판이라도 이런 식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따로 뜨거나 유격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여기 스페이서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아예 불가능해요. 지금 요 소켓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지금 요 소켓은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켓을 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떼어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다가 스페이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미세하게 스페이스 바퀴가 살짝 올라오긴 하겠지만 정말 미세한 정도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기판이 아니라 스테빌 부품에다가 끼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주고요. 얼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페이스바는 다른 키보다 원래 또 살짝 높이 올라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큰 이질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커스텀 키보드라는 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는 겁니다, 사실. 예, 스테빌 상하 운동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본 1.2mm짜리 스테빌라이저를 쓰는 게 제일 편하긴 하고요. 이렇게 공간이 없을 때는요, 스테빌라이저를 살짝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살짝 이렇게 제껴주세요. 예, 살짝 이렇게 제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서페이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요, 서페이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걸쇠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조립하시면 안 됩니다. 걸쇠에 이렇게 정확하게 걸려야 됩니다. 걸쇠가 그러니까 스페이서를 이렇게 물어주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조립이 끝났습니다. 예, 스페이스바는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자, 이제는 하우징에 심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있던 이 내부 합판과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자, 잘 정돈을 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스테빌라이저가 왔다 갔다가 잘 되는지 꼭 테스트를 한 다음에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다 분해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이 부품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사가 이렇게 여기가 나사가 이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처음에 깠던 이 나사 4개, 이게 여기를 통해 가지고 PC 합판과 조립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잘 올려주고, 좀 조준하기 어려운데요. 조준을 잘 해서 나사 놓고 조여줍니다. 조였다. 살짝만 미세하게 조인 다음에 여기 부분부터 조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다 조여줄게요. 자, 이쪽도 적당히 살짝 조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이게 PC 재질이니까 이거는 사실 좀 조심해서 조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을 많이 덜 받게 그냥 수동 나사로 조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끝의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여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하우징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끼워 넣어줍니다. 스르릉 하고, 아다리가 이렇게 딱 맞네요.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얘를 다시 이렇게 덮어주고, 자세히 보니까 SD 카드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네요. 진짜 기발하네요. 자, 그럼 이제 왕따시만한 나사 2개 요거를 끼워줍니다. 자, 이제 나사를 돌려주고 보강판을 얹혀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가지런히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전부 체결해 줬고요. 자, 스위치는 요 스위치입니다. HMX 게임 1989 클래식 스위치, 그리고 키캡도 끼워줬습니다. GMK 포시 끼워줬고요. 여기에는 이 고양이 아티산으로 딱 마무리 해주면은 바로 완성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은 케이블 연결해서 바로 타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을 내줄지 되게 기대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RGB가 들어오고요. 완성하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이네요. 자, 타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을 내줄까요? 지금 가장 맨 위에 쪽 키가 간섭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좀 더 넣을 수 있나 지금 보는데, 이거는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보강판 여유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사실 조금만 더 들어가지면은 해결이 될 텐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모이테크의 글리터 65 라운드 2 V5, 이 제품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그룹바이, 그러니까 공동 구매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문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확실하게 할 테니까 정확하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해결이 된 제품을 받아보실 거고요. 일단 타건했을 때 느낌은 뭔가 스위치가 이렇게 토독토독 터지면서 어느 정도 단단한 슬라임? 약간 그 위에서 타건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타건감이 되게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났고요. 이게 구조가 약간 좀 특이하잖아요. 실리콘
보강판도 위에 그냥 이렇게 얹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키보드들에 비해서 이 키캡이 좀 잠겨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이시죠? 이 체리 프로파일이 이렇게 안쪽으로 잠겨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제작자가 일부러 의도한 거라고밖에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 이질감이 없었어요.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좀 더 들어가 있다는 게 전혀 이질감이 없었고, 좀 뭐랄까, 알루미늄이 있지만 단단한 슬라임 위에서 좀 타건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약간 둥실둥실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둥실둥실거리는 그 묘한 느낌과 함께 기분 좋은 울림이 나오는 그런 하우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SD 카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방향은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된다. 되게 신기하다. 예, 이렇게 SD 카드가 인식이 되네요. 사실 뭐 별로 신기할 건 없는데 키보드에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게 되게 재밌고요. 어떻게 보면은 마우스, 무선 마우스 있잖아요. 무선 마우스 동글도 거기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커세어 키보드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커스텀 키보드에서 이런 모듈이 있다는 게 신선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모이테크의 글리터 65 R2 V5 커스텀 키보드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부터 아마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런 그룹 바이 방식은 판매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딱 특정 기간 동안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일찍 구매를 하시면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리뷰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